자, 2023년도 2차 시험 기출문제풀이 3번에서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미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뭐 이렇게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난이도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 근데 개념적인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자, 이런 문제 유형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좀 특징적인 게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번에서 5번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5번 문제가 개념 문제로 이렇게 서술형 문제 쓰는 것들이 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쓰면 뭐 이렇게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실제는 다 비슷한 유형, 차량 운동학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량 운동학의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번 문제 보니까 배점 뭐 25점, 사실 보면 배점은 다 똑같죠. 3, 4, 5가 다 똑같겠죠. 그죠? 예,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번 3번 내용 볼까요? 승용차가 좌커브 내리막길 5%, 일단은 내리막길 5% 주어졌네, 얘기죠. 네, 1차로를 차로 중앙으로 등속 주행했다. 차로 중앙 등속 주행, 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지점 1218 프레임, B 지점 1254 프레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 요거는 사실 보면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승용차는 실제 이동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였으나 현장에 측정했다는 얘기죠. 투행 차량들로 인해서 1차로는 들어가지 못했고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굴림자 이용해서 거리 실측한 결과는 24m였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 그림으로 이제 주니까 보다 명확하죠, 개념이. 자, A 지점은 여기고 B 지점 여기고, 요때 아까 이 프레임 주어졌었죠? 뭐 이 프레임 해갖고 얼마 주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졌고요. 그래서 프레임과 프레임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주어졌죠? 실제 거리가 주어졌고. 근데 문제는 바깥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어디서? 여기서 발생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2의 중앙, 그 다음에 3.4,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냐면 120m로 주어졌어요. R값이. R이 120m로 주어졌다. 그러면 실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요까지를 우리가 R0라고 할까요? R0는 얼마? 120m에서 3.4에 1.6이니까 5죠. 5만큼 빼준 115m가 되겠죠. 그죠? 예, 이건 주어졌다. 이건 주어졌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물어보는 문제는 여기서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주어졌겠네. 그죠? 자, 그 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호의 길이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 길 가장자리 구한 게 이게 L이에요. L. 그죠? R 값이 주어졌고 L 값이 주어졌고. 그럼 거의 실측은 안 했지만 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L0라고 이렇게 두자고요. 그러면 L0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사실 보면 요 부분은 수학이에요. 사실 수학 영역인데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글쎄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보면 초등학교 수학만 가지고도 평생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구구단만 알아도 뭐 속된 말로 뭐 살아가는데 뭐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뭐 그 조금 더 수학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되겠지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그랬고 고등학교 수준이냐,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1이나 중2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원어의 길이 해갖고 나오는데, 원어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 이렇게 있으면 이 원 전체 둘레의 길이, 둘레라고 그러잖아요. 둘레를 우리가 이게 반경이 r로 줘지면 이 둘레 길이 요게 뭐다? 2파이 r로 이렇게 줘져요. 그죠? 둘레의 길이가. 그럼 여기서 일부만 할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x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체가 지금 그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360도잖아요. 그죠? 360도. 이 전체는 360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x도다라고 하면 360도 중에 x도 일부잖아요. 360도가 한 바퀴인데 요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2파이 r 전체 둘레. 그럼 요 곱하면 전체 둘레에서 일부가 되겠죠. 그거 해당되는 부분. 요 해당되는 부분. 요게 L 여기서 보면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 제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걸 더 확장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더 확장을 해도 여기서 R 값이 달라질 뿐이지 요 비례 요 관계되는 360분의 x에 해당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보면 이 요거를 그대로 응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한번 보죠. 자, 문제에서 보면 조건들이 주어졌는데 뭐 차폭 고리하지 않고 차체 중심 뭐 한다는 거, 곡선 반경 R값 주어졌다는 거, 영상 프레임 그 30 fps 주어졌다는 거, 오염 인지 반응 시간 1초 주어졌고요. 뭐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1번 문제 보니까 뭐 아까 말한 이게 뭐라 그랬죠? L0 구하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요걸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2번 문제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 길이를 아니까 여기서 보면 이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메타 퍼 세크라고 줬잖아요. 그죠? 이 메타는 뭘로 주냐면 이거 L로 주어지는 거고 세크는 뭘로? 여기서 보면 아까 프레임 해갖고 몇 프레임 이렇게 A 지점과 B 지점에서 각각 프레임이 주어졌잖아요. 그 시간 간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알아야 2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자, 이걸 또 알아야 그 속도를 알아야 뭘 알 수 있다. 정지거리가 48m 했을 때 마찰 계수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제동했을 때. 그죠? 자, 이런 연쇄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없는데 첫 번째 요걸 아느냐 모르냐예요. 요걸 아느냐.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얘기는 보다 수학적인 개념. 결국은 이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라는 수학적인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요 하나가 지금 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 쉽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죠? 자, 만약에 요 개념을 아는 분은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실 테고 요 개념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문제 도대체 뭐야? 이렇게 또 나갈 수가 있겠죠. 예, 딱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주어진 거죠. R 120m 주어졌고 이게 주어졌죠. 아까 여러분들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맨 위에 갈까요? 그 문제 구하는 거니까. 자, 요게 잠깐만요. 이걸 한번 아이고 뭘 제가 잘못 건드려 갖고 잘못 건드렸는데 여기 슬라이드 모드 링크 지우고 여기서 어쨌든 아까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구하는 게 요까지가 지금 우리가 R0 이게 115m라고 그랬어요. 그죠? 115m. 그러면 요렇게가 지금 뭘로? 이게 R0 R값 R0가 아니라 R값 120m 주어졌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5m이기 때문에 115m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실측 길이가 24m. 이게 지금 L값이에요. L값. 그죠? L값이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요렇게 요 부분이다. 이게 L0 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L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리를 했었죠. L은 360분의 X, 이게 X도라고 하면, 자, X,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2파이 R, 제로, 여기 제로가 아니라 R, 이 R이니까, 그죠? L이고, 2파이 R. 자, 여기, 요거를 좀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60분의 2파이 X, R. 그죠? 예. 근데 요것만 지금 미지수인데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L0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360 2파이 x 그 다음에 이게 R0 이렇게 되겠죠. 근데 R0 주어졌고 R값 0 주어졌고 요거는 미지수야.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 부분만 다시 요 위에 걸로 정리해 보면 360분의 2파이 x라는 건 뭐다? 이거 이항 정리하면 R분의 L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R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쪽은 없어지고 약분되니까 여기는 나눠주니까 R분의 L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그러면 바꿨으면 요게 요거니까, 그죠? 요걸 바꿨으면 R, 그죠? 여기서 R이 있으니까 그냥 R 제로로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L, 이렇게 되겠죠. 형태로 본다면, 그죠? 예, 여기다 여기 대입을 시킨 거예요. 이게 자 360분의 2파이 x 이게 뭐라고? 요거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값이 다 사실 주어진 거잖아요. 뭐로 주어졌냐면 r 제로가 뭘로 주어졌죠? 여기서 보면 r 제로가 115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r이 120으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l이 24로 주어졌어요. 곱하기. 그래서 120분의 115 곱하기 24 하면 이게 얼마 나온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 보니까 23m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3m.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24m이기 때문에 여기서보다는 줄 거다. 근데 얼마큼 줄 거냐 그 문제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뭐 터무니없게 예를 들어 10m 뭐 아니면 25m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풀이가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풀이 해보니까 23m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풀이를 한 것 같은데, 같은 얘기예요, 사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몇 번 단계를 거친 거예요. 답은 23m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m를 우리가 알았어요.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동거리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만 구하면 되는데, 시간은 A지점과 B점 사이에 뭐가로 주어졌다? 프레임으로 주어졌다. 근데 프레임 레이트가 30프레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갖고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을 구해보니까 1.2초가 나왔다. 그럼 1.2초 주어졌고, 1.2초 동안에 몇 미터? 23m 간 거잖아요. 그래서 23m를 1.2초로 간 거니까 계산해 보면 이게 19.17인가요? 17m/s가 된다. 예. 여기 있네요. 예. 19.17m/s가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용차량 속도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19.17이면 그 72km, 그러니까 71하고 72km 사이값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하나까지 구했고요. 자, 질문 3이 뭐냐면 도로에서 승용차량의 정지거리가 48m일 때 제동시 노면 마찰 계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문제에서 보면 뭐로 주어졌냐면 여기 있네요. 내리막 5%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자, 내리막 5%. 근데 이 내리막 5%라고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그 G값이 0.05라고 주어진 거죠. 그죠? 0.5인데 이게 내리막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네. G값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네. 내리막 경사 5%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견인계수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F는 뭐로 뮤 플러스 G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요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는 뭘로 F 값을 구하니까 여기서는 요걸 통해서 이 뮤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왜 그러면 이게 제동거리가 주어졌어요. 제동거리가, 그러니까 정지거리가 주어졌죠. 정지거리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도 있고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그 제동거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번 보면 제동전 속도가 어쨌든 19.17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오염인지 반응 시간이 1초예요. 그럼 1초 동안에는 19.1초m 간다는 얘기죠. 그럼 정지거리가 그 48m 가운데 이게 T라고 할게요. 이 정지거리가 48m인데 요거는 뭐다? 우리가 그 인지 반응 시간 이 P라고 할까요? P하고 스탑 요 거리라고 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거리가 이게 몇이다? 얼마로 19.17m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스탑 거리는 요만큼 빼준 거, 플러스 ds이기 때문에, 자, ds 값, 여기서 먼저 제동거리에 해당되는 거겠죠? 제동거리에 해당되는 건 28.83m가 된다. 그래서 이 ds 스탑 거리는 28.83m가 된다. 83m, 이렇게 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하고 이제 나머지 관계식 정지 거리에서 제동거리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 요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럼 제동거리라는 측면을 가지고 보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가 있냐면 이 제동거리 구할 때 이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제동거리 구할 때 그러면 나중 속도가 제로니까 루트보다 이 f g d 아마 이 공식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이때 d 값이 ds 6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g는 정해져 있죠. 뭘로? 9.8 메타/세크. 그다음에 2 곱하기 상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f 값인데 사실 f 안에 뭐가 주어졌다? 6값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6값이 주어졌다. 그럼 먼저 f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걸 구하면 자, v제곱이라는 게 어디 있었죠? 아까 19.17이 v 값이잖아요. v제곱 이거 한꺼번에 해주면 이거를 제곱근이니까 제곱을 해주면 없어지고 여기서 f만 남기고 다 이항정리 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보면 뭐가 나온다? 양쪽으로 곱해주면 그러니까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쪽은 상쇄되고 이쪽은 분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ds 이렇게 되겠죠. 근데 d는 이게 f 값이고 d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 9.8 그 다음에 요거는 ds는 28.8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하나 f 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6의 전체 f 값인데 요거는 뭐다? 뮤 플러스 g 값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이게 계산해 보니까 0.65가 나왔네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0.65가 나왔다. 0.65. 근데 0.65인데 여기서 보면 f 값이 0.65잖아요. 근데 그 f 값이 뭐다? 요거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뭐라 그랬죠? 내리막길이라 그랬죠? 내리막길.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뮤 값은 여기서 보면 뮤 마이너스 0.05죠. 예. 근데 그 마이너스가 이항하면 플러스 값이 바뀌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그죠? 그래서 0.65에다가 뭐가 된다? 더해 주니까 0. 구하고자 하는 뮤 값은 0.7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0.7. 예, 답은 마찰계수 0.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것은 상식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의 이 견인계수 값은 사실 보면 마찰계수보다는 조금 낮죠. 낮아요. 내리막길이니까. 내리막에는 중력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찰계수는 중력의 영향분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계산상으로는 중력 영향분만큼 빼준 게 견인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만약에 이게 f 값이 예를 들어 갖고 f 값이 0.7이 아니라 그러니까 뮤 값이 0.7이 아니라 이걸 0.6으로 계산됐다. 근데 f 값은 0.65인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개념적으로 이게 f 값하고 그러니까 견인계수와 마찰계수의 관계에서 내리막길일 때는 어떤 게 더 커야 되는지. 그죠? 내리막길에서는 무조건 뭐가 마찰계수가 커야 돼요. 오르막길에서는 반대로 마찰계수가 견인계수보다 이 작다. 그죠? 네,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같이 갖고 있어야 혼동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 그러니까 3번이죠. 3번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첫 단추가 좀 풀리면 되게 쉬운 거.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호의 길이 뭐 L은 2파이 R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냐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 교차로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A차량과 서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충돌했대. 그죠?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프레임을 분할한 바 사고 시간대 30프레임으로 균일하게 나타났고 영상 분석 결과 어쩌고저쩌고 뭐 신호등 문제는 것 같아. 그죠? 11번째 프레임 그 다음에 가 위치에서 581번째 프레임 B 위치에서는 B차량 그러니까 A차량 가 위치에서는 581 프레임이고 B차량이 나 위치에서는 605 프레임이다. 충돌 시점 641. 이게 아마 그 CCTV에서 이렇게 어떤 비춰갖고 이게 쭉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림 보면 좀 명확해지죠. 자, 여기서 CCTV가 이렇게 쭉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차량 진행할 때, B 차량이 진행할 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A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2m 유격에서 충돌 지점까지니까 여기 그 가 위치, 여기 아마 프레임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가 위치에서는 그 18m가 되겠네요. 여기서 본다면 18m. 그러니까 이 전체로 본다면 18m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 나 위치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이동한 거, 요거는 15m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 가 위치, 나 위치가 아까 프레임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뭘로? 시간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시간으로,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프레임으로 계산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요 각각의 이동 거리를 대입하면 각 차량의 속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예,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충돌 시점은 좀 사연시라고 아까 돼 있었죠? 예, 사연시 그가 시작되고 1초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얘는 이게 지금 3연시인데 얘가 출발할 때는 3연시 그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자, 얘 출발할 때는 그러면 3연시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 그 4연시 1초인데 여기서 1초 훨씬 더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신호 위반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형태로 본다면. 예. 사고 당시에는 자기 신호일지 몰라도 그 실제 봤을 때는 1초 14m니까 뭐 이건 1초 훨씬 더 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 머릿속에 한번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등속 운동했다는 건 하고 이 질문 1이 양차량 충돌 시 속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충돌 시 신호연시 구하고, 양차량 충돌 시, 그 다음에 해당 신호 시 개시 시점 기준의 신호 시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1번보다도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배점 15점짜리가 있는데, 양차량이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 신호 현시를 구하고 해당 현시의 개시점 기준으로 신호 시간을 구하시오. 이게 조금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도 좀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계산하려면. 그래서 배점 15점이지만 전체적인 문제에서 본다면 3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진 않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였었죠? 개념적으로 L은 뭐 2파이 R을 아느냐 모르냐 요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글쎄요, 뭐 그 수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상 분석에서 그 보통 보면 이제 프레임 가지고 시간 구하는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만약 그런 개념만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가 2파이 R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이걸로 충분히 4번 문제로 충분히 그 3번 문제 포기하고 구할 수 있는, 그래도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질문 1보니까 양차량의 충돌시 속도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뭐 충돌시 속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면 이제 거리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거리가 명확하게 가 위치, 나 위치에서 주어졌고, 충돌시까지 가까이 프레임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A차량 같은 경우 가 위치에서 581번째 프레임, B차량 같은 경우는 나 위치에서 605번째 프레임인데 충돌 시점이 64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41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641에서 605 빼주고, 641에서 581 빼주고, 그 차에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빼줬으니까 그 빼준 만큼의 해당되는 거에 30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시간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거리 주어졌었죠. 거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트에서 이렇게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표현한 거기에서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주어졌고, 여기서는 거리가 주어졌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충돌 프레임, 그 위치 프레임 해갖고 계산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641에서 5파이를 빼주고 30으로 나눠주면 2초 나오고요. 그 다음 2초를 가지고 18m 이동한 거니까 9m per 초속으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게 등속인 거죠. 자, B 차량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자, 이런 형태 똑같은 방식이죠. 네, 같은 방식이에요. 나 위치
등속 그것도 12.5 이렇게 해서 A 차량과 B 차량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뭐 어려운 건 사실 없죠. 이 개념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는 뭐 그런 문제였을 테고 전혀 뭐 어려운 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질문 2를 보니까 양 차량의 충돌 시 신호 현시를 구하고 해당 현시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신호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충돌 시 그 신호 현시 구하는 문제 그거는 주어졌었죠. 사실 보면. 그죠? 자, 3현시 유지 시간은 16초에 황색 사출해 갖고 20초였어요. 그죠? 그래서 3현시 시작에서 충돌 시간까지는 21초. 충돌 시는 그러니까 4현시가 되는데 4현시 시작에 1초라는 거죠. 그죠? 예, 4현시 1초. 4현시 1초다. 4현시 1초. 그래서 그 4현시 1초 후에 이 그 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어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논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대입해 보면 크게 어려운 건 없다. 왜 그러면 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3현시에서 그 충돌 시간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신호 현시에서 보면 3현시 시간이 20초로 딱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조금 좀 복잡했었죠? 사실 보면, 이게 좀 복잡했어요, 그죠? 이게 좀 복잡했는데, 자, 정지선을 지날 때 신호 그 현시를 구하고 해당 현시의 개시점에서 시간 구하는 거, 신호 시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등속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앞서 뭘 구했냐면 A 차량과 B 차량의 속도를 구했어요, 그죠? A 차량과 B 차량의 속도를 구했고 정지선에서 거리도 다 주어졌잖아요, 그죠? 정지선에서 거리 다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차량의 이동 시간은 9분의 16해서 1.78초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1.78초 걸렸고 B 차량 같은 경우는 1.12초 걸렸다.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데 그렇게 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현시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었죠? 이게 4현시 뭐라 그랬죠? 1초 후라 그랬어요. 4현시 1점 후. 그러면 우리가 그 1초니까 여기서 보면 1초보다 더 멀리 왔다. 1초보다 조금 더 멀리 왔다라고 하면 상태는 뭐다? 3현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 차량 같은 1.78초 걸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 3현시의 막판에 0.78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3현시 전, 그러니까 그 4현시 직전에 그 4현시가 도달하기 0.78초 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왜 그러면 4현시가 그 1. 여기서 1저기니까 1초 1.78이니까 1초 후가 4현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가 지금 이 4현시 충돌 시점이 4현시 1초라 그랬잖아요. 4현시 1초 그죠? 4현시 1초니까 1초 전만 가더라도 여기서 1초 전만 가더라도 이제 그 4현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0.78이 더 남으니까 3현시 끝부분에 해당되는 이 얘기가 되겠죠. 3현시 끝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B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요게 지금 4현시 그 1초니까 여기 1.1초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보면 3현시 끝부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완전한 신호 위반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게 지금 3현시니까. 이게 3현시고 이게 지금 4현시니까. 그죠? 이건 그 완전한 신호 위반 선출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자기 신호에서 왔는데 언제? 황색 신호에서 왔다는 얘기죠. 황색 신호에서 온 거고 요거는 적색 신호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거를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현시가 20초인데 아까 0.78초 저기니까 19.22초 경과 후 20초니까 그죠? 20 경과 후고 요거는 3현시 개시 기준한다면 19.88초다. 왜 그러면 이제 3현시가 20초니까 그죠? 3현시가 20초니까 그로부터 계산해 보면 19.22초 78이고 얘는 이 그 뭐죠? 그
거의 끝부분이었잖아요. 1, 2만 남았던 그 시점이었으니까 1.12초니까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 답을 잘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배점 25점짜리 이 3번을 한번 볼게요. A차량, 이게 마지막 문제죠? 예, A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선 선두로 정지해 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가속하던 중 교차로 우주출구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하였다. 보행자 사고를 얘기하네, 그죠? 자, A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에서 충돌 지점까지 거리 D1 30m로 확인되고 보행자가 횡단 시작 가 위치에서 충돌 지점까지 거리 D2는 12m로 확인되었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죠? 이걸 일단은 뭐 이거 봐서는 여러분들이 국어를 머릿속에 잘 그려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이 개념도 개요도가 있으면 개요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개요도 안에 이게 다 그 머릿속에도 넣었지만 여기다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그 문제에서 그 주어진 거를. 근데 뭐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거리가 30m라는 얘기고 보행자는 횡단해서 12m로 왔다는 얘기. 여기서 충돌한 거고, 그죠? 근데 여기 아까 보행자 그 속도가 주어졌었죠? 보행자 속도가 안 주어졌었나요? 그거는 저희 다음에 조건이 다음에 나오는구나. 예. 자, 여기서 보면 A차량이 가속 정지했다가 출발했는데 등가속 운동했다는 거고 정지해서 출발해서 가속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행자 속도 나오죠. 3m/s 이 주어졌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뭐 저기인 거고. 자, 노면 마찰기에서 0.8 주어졌고요. 예, 그 인지 반응 시간 1초 주어졌고 등속 주행했다는 거 뭐 그런 조건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A 차량은 정지했다가 출발해서, 그죠? 예, 정지했다가 출발했는데 A 값이 1.96m/s 제곱 이렇게 주어졌죠? 예, 1.96m.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 보행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행자라고 할까요? 예, 보행자 같은 경우는 초속 3m/s 이렇게 주어졌다. 예, 그죠? 3m/s. 자, 이게 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사고에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고에서 자 어떤 문제로 주어졌는지. 자, A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할 때 이 속도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30m 이동한 거죠. 그러면 정지했다가 A 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V0,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처음 속도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D 값이 주어졌잖아요. D 30m. 그죠? 자, A 값 주어졌고, 그럴 때 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 구하는 문제. 사실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A 차량이 출발하여 보행자 충돌까지 소요된 시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예. 이거는 이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왜 그럼 이 관계식으로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정의로 본다면, 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이제 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A 값, T 값. 근데 여기서 구하려는 게 T 값이잖아요. T하고 A니까 T는 해서 A 분의 결국은 V2.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속도를 여기서 구하는 거니까. 그죠? V2라는 게 충돌 속도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구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보행자 횡단 위치에서 충돌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 구하고. 이거는 뭐 이 보행자의 그 속도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거리 주어졌으면 거리로 3m로 나눠주면 되는 것 같고요. 자, A 차량 위치 정지선으로 구하시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건 뭐 가사 한번 보고요. 질문 4 같은 경우는 자, 만일 보행자가 횡단 시작한 후 2.5초 후에 A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 위험을 인지하여 급제동하였다면 A차량이 충돌 지점 이전에 정지할 수 있었는지 기술하시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 문제죠. 일종의 물리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런지 문제들이 앞에서 이게 다 이제 그 값을 구해서
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전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차량 운동학의 그냥 정형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앞에서 이 질문 1, 2 아까 구했죠. 바로 뭐 3번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4번이 이제 요걸 통해서 구하는 거라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요 내용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죠. 네. 자, 정지선에서 충돌까지 이동거리 D값 주어졌고요. 그 가속도 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여기도 있죠. 그대로 풀이, 요 관계식 주어졌죠. 그래서 나중 속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나중 속도 구할 때, 이게 뭐 처음 속도니까 사실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이게 0이라고 대입했는데 처음부터 대입 안 해도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10.84 m/s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요 관계식에서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요거는 차량 운동하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수학을 조금 해두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량 운동은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개의 방정식 있잖아요. 세 개의 방정식은 항상 머릿속에 아니면 자주 써버릇하면,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다 응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뭐 바로 이제 차량 속도 구했고요. 자, 2번 문제가, 질문 2가 뭐였었냐면, 시간 구하는 문제 앞에서 다뤘었죠. 예, 거리 주어졌고, 가속도 주어졌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간단한 게 뭘로? 요 식을 활용하면 제일 간단하다. 그래서 요게 주어졌을 때 t값 구하는 거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예, 해서 값을 구하면 5.53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씩은 요 두 번째 요 식도 쓸 수 있어요. 요 식도 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요 식이 훨씬 쉬우면 그냥 이걸로 하면 되고 이건 참고적으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이거는 이제 0이니까, 여기서 보면 T값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T로 정리해보면 요 식이 나오는데, 요 식에 값들 주어졌으니까 대입하면 결과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럼 뭐, 이건 생각났어. 그럼 이걸 풀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요 식도 있어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D하고 D값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게 T값인데 V값도 주어졌고 VI는 0으로 주어졌고 V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 보면 바로 거기서 똑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입하면 그게 그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쓰든지 간에 맞고 틀리고 문제는 없다.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답은 5.53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1번과 2번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3은 보행자가 횡단 시작 위치에서 충돌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소요된 시간 구하고 보행자가 횡단 시작한 위치, 가 위치에 들어섰을 때 A차량의 위치를 정지선 기준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죠. 예, 이동거리 12m 주어졌고 예, 횡단 등속도는 3. 그러면 시간이 12m를 3으로 나누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4초 걸렸다는 얘기.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까지 암산해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보행자는 이 충돌 지점까지 4초 걸렸다는 얘기고 A차량 정지선에서 충돌 지점까지 소요 시간이 5.53초 걸렸다. 그러면 4초를 빼면 보행자가 오는데 4초를 빼면 대략 1.53초는 이 차가 지금 이 출발해서 진행해 온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럼 A차량 가속도 있으니까 그러면 1.53초 동안에 1.53초 동안에 얼마큼 많이 가속돼서 속도가 붙었는지 이 시점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것도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예. 처음 속도는 0이니까 뭐 한번 구해보죠. 자, 그래서 보행자 횡단 위치에서 충돌 소요 시간까지 등속원동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는 4초 걸리고요. 그다음 보행자가 횡단 시작에서 들어설 때 A차량 위치 그 횡단 정지선 기준 한다면
1.53초 동안에 이동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3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 그 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예, 항상 그 식,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그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대입하느냐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 주어진 정보가 딱 들어맞는 그 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D는 자,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항상 외우 쓰세요. 근데 이게 지금 0이다. 그래서 2분의 1 AT. A 값 주어졌고, T 값 주어졌고, T 값이 1.53인가요? 예, 1.53초 주어졌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다 계산해보면 얼마 나온다? 2.29 메타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4. 만일 보행자가 횡단 시작 후 2.5초 후에 A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 위험을 인지하여 급제동하였다면 A차량 충돌 지점 이전에 정지할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꽈져 있는 그 문제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좀 길다. 그래서 좀 쉽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정보, 앞에서 구한 정보가 다 정보인데, 일단은, 보행자 이동한 시간이 2.5초고요. 그 다음에 오염인지 반응 시간 주어졌고, 차량 이동거리 30m 주어졌고, 가속도 주어졌고, 처음 속도는 0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보행시각 2.5초 후에 이동거리는 우리가 15.92m. 이건 사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서 구하고 주어진 정보예요, 사실. 자, 그걸 통해서 한번 구하는데, 자, 보행 시작 2.5초 후에, 그러니까 이 A차량 충발 후 4.3초 후부터 정지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시점에서 뭘 구하면 된다? 속도를 구해줘야 된다. 그런 거 보여요. 그죠? 자, 이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7.9m/s로 구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이 정지해서, 그러니까 보행 시작 후 2.5초 후인데, 이거는 A 차량이 충발 후부터 4.3초 후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 속도는 0이고, 우리가 나중 속도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가속도 값 주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4.3초. 그걸 대입해서 보면 7.9초. 이 시점에서 속도는 7.9초로 나온다. 그 다음에 위험 인지 반응 시간 동안에 1초로 주어졌는데 1초 동안은 등속 운동하는 거죠. 그럼 1초 동안에는 몇 미터? 7.9m를 이동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동에서 이렇게 쭉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는 마찰계수 0.8 주어졌고, 속도, 이 초기 속도가 이제 거꾸로 주어진 거죠. 제동 시점에서 보면 7.9m/s로 주어진 거죠. 자, 그걸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자, 제동거리 계산해 보면 3.98m가 나온다. 그래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더하면, 자, 정지거리는 그 11.88m가 나온다. 11.88m. 자, 요거하고 이제 결합시켜서 계산해 보면, 총 4.303초간 이동거리, 정지거리 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7.8m가 나오고요. 자, 충돌 지점과 A차량 최종 정지 위치 그 계산해 보면 우리가 충돌 지점까지 처음에 거리는 얼마였냐면 30m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30m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고는 30m 이렇게 진행해서 났는데, 만약에 이 차량이 인지 반응을 좀 빨리 해서 인지를 정상적으로 해서 급제동했다면, 급제동했을 때는 27.8m에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충돌 지점까지 30m인데 27.8m에서 정지를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 2.2m, 이 간격은, 이격거리는 2.2m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보행자가 횡단 시작 2.5초 후 A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A차량은 정지선에서 15.92m 이동하였고, 위험 인지로부터 최종 위치까지 11.8m 이동하여 정지선에서 27.8m 이동한 지점에서 최종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A차량 충돌 지점 2.2m 이전에 정지할 수 있다. 요거를 그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문제, 23년도 2차 문제 전체 이렇게 문제를 본다면 배점은 제가 보기엔 한 15점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 이 구성으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의 구성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너무 쉽다. 그리고 평이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24년도가 되겠죠. 예, 24년도가 될 텐데 24년도 형태로 본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여지껏 최근 기출문제 5년, 조금 더 확장하면 10년,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날 게 사실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EDR 문제나 그다음에 뭐 DTG 문제, EDR하고 DTG는 사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CCTV나 블랙박스, 그죠? 예, 불박이라고 말하는. 예. 자, 영상 갖고 할 수 있는 이 분석들,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요. 자, 요런 개념들은 사실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다 뭐 어떤 문제? 차량 운동학 문제가 주로 많다. 차량 운동학 문제. 그래서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된다면 제가 생각에는 운동량 보전 법칙 나왔지만 이 보행자 계산하는 거 따로 있잖아요. 보행자 충돌했을 때. 그 다음에 운동량 보전, 예,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운동량 보전부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속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추락 속도, 요 세 가지만, 요게 요런 스타일에다가 요 나온 부분들, 요것만 더 좀 신경 써서 보면 요것 중에가 요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요런 문제들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이 문제 풀다가 잘 모르시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문제 또 어디서 이상한 문제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아니면 풀어달라고 요청하시면 풀겠습니다. 원래는 좀 빨리 풀면 좀 뭐 바로바로 이렇게 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저도 뭐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갖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시험 당일날 만약에 시간이 나고 어느 분이 소스를 주게 되면 제가 한번 2차는 바로 당일날 한번 풀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행운을 빌고요. 나머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한 거의 10시 한 40분 정도인가 그때부터 지금 뭐 이렇게 쭉 문제 풀었는데 거의 뭐 2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90분 정도 흘러갔네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 이렇게 다 설명하고는 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하실 거예요. 저 맛있는 커피 마시고 또 편집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한번 뵐게요.